현재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지구온난화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다수의 괴생 명체들의 등장으로 그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해외 여러 매체에서도 미국식 닭을 위협하고 있는 그들의 상당한 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그 파장이 만만찮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괴생 명체들이 한국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누리꾼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물 위로 엄청난 물고기 떼가 날듯이 위로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월미도 디스코 팡팡을 떠올리게 하는 그들의 몸짓은 현재 미국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물고기를 몸에 그리면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이나 관계에 도움이 된다 하여 흔히 어두운 뒷골목을 서성이는 형님들이 많이 새기기도 했습니다. 실물을 살펴보면 초점이 없는 듯한 눈과 쩍 벌린 입까지 호감형은 아니지만 물 위를 박차고 하늘 높이 튀어오르는 점프력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베스나 블루길처럼 최근 미국에서는 아시아에서 수입한 괴생명체, 잉어가 미국 생태계를 파괴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데요. 1970년대 미국 남부의 메기 양식업자들이 해조류와 부유물을 제거하려고 아시아에서 잉어를 수입했지만 당시 큰 홍수가 일어나면서 강을 타고 중부 전역으로 잉어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잉어는 특히 저서생물과 수생식물을 마구 먹어 치우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저온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 쉽게 죽지도 않는데요. 무게가 약 45kg에 달하고 길이는 무려 1m가 넘으니 천적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이 규정하고 있는 악성 침입 외래종과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죠. 특히 잉어의 포식 능력은 상상을 초월해서 미시시피강 토착 어종들의 새끼를 주식으로 먹어버리는 바람에 생태계 파괴를 불러왔습니다. 그들은 잡식성으로 하루에 플랑크톤, 달팽이, 해조류 등을 본인 체중의 40%에 가까운 양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일리노이주 정부 천연자원부는 잉어가 다 자라게 되면 그것을 잡아먹을 포획자가 없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요. 한편 미국에서는 아시아 잉어라고 불리는 잉어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가 커지자 이를 퇴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물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포획하는 것은 물론이고 켄터키주에서는 음양을 이용하여 잉어의 유입을 차단하는 연구를 하고 있죠. 또한 미 육군 공병대에서는 미시시피강에서 미시간으로 유입되는 잉어를 차단하기 위해 1,700억 원을 들여 전기가 흐르는 장벽을 설치하는 대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시안 잉어의 수명이 20년이 넘는 데다 한 번에 30만 개의 알을 낳다 보니 개체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아시아 잉어는 낚시꾼들의 공포 대상 1순위에 자리 잡으며 육중한 몸뚱이로 이리저리 뛰어올라 크고 작은 부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의 강과 호수는 이놈들이 모두 정복한 듯 보이죠. 한 번은 사정을 모르는 순진한 낚시꾼들이 아시아 잉어들의 서식지를 지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때 정신없이 단체로 물 위로 뛰어오르며 보트까지 점령해버린 잉어떼의 어떤 이는 치아를 잃었고 다른 이는 잉어의 다소 강력한 애정 공세를 받으며 병원 신세를 면치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반전은 아시아 잉어가 실제 미친 듯이 점프를 하는 진짜 이유였는데요. 사람 팔뚝보다 큰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잉어는 덩치와는 어울리지 않게 심장이 콩알만해 뭔가가 다가오는 듯한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잔뜩 겁을 먹고 몸을 힘껏 움츠렸다가 피면서 용수철처럼 뛰어오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잉어들도 자신이 살기 위해 사람들의 위협에 맞서 오바된 행동을 보인 거죠. 과거 아시아 잉어가 미시시피강에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레저 활동을 즐기는 관광객들로 붐비며 배를 타고 돌아다니거나 낚시를 하는 사람들로 항상 인산인해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스키를 비롯해 급류 래프팅, 암벽 등반 등 지형적 이점을 활용한 활동이 왕성했는데요. 하지만 소름 끼치는 미친 먹성을 가진 아시아 잉어가 나타난 이후로는 근처만 갈라치면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녀석들 때문에 레저 스포츠는커녕 방문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도 얼굴을 보이며 그 개체 수를 점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지질조사국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잉어 퇴치 작업에 나서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아시아 잉어라고 부르는 잉어는 대략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초어라고 부르는 그레스 잉어를 비롯하여 은잉어, 큰머리 잉어 및 검은 잉어의 총 4종에 해당하고, 이들 4종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식량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양식도 많이 하는 종류들이지만 미국에서는 거의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번성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아시아 잉어 가운데서도 뛰어난 점프력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선박에 스크루가 접근하면 그 진동을 감지하고 놀라서 여기저기 물 끓듯이 뛰어오르는데 2m까지 뛰어올라 사람 몸에 부딪혀 다치는 사례도 허다하죠. 이에 아시아 잉어가 뛰어오름과 동시에 사람들은 뜰채를 내밀어 배를 운전하며 잉어를 잡는 낚시를 즐기기도 하는데요. 허공에 뛰어오른 아시아 잉어를 향해 활을 쏘아 잡는 놀이까지 만들어 개체 수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처럼 평온했던 전 세계 물길을 대혼란에 빠뜨린 아시아 잉어는 유독 한국을 방문하면 이상한 현상을 보였는데요. 해외에서는 골칫거리였던 잉어가 한국에서는 아주 온순한 양의 모습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시아 잉어는 한국에서 흔히 백년어라 불리며 되게 저수지나 연못가에서 관상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아시아 잉어를 많이 잡아들이지만 활용하지 않고 모두 폐기 처리하는 반면 우리 한국은 너무나도 많은 방식으로 백년어를 사용하고 있어 생태계를 파괴할 만한 개체 수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백년어들이 나대기 전에 한국인들은 초장에 기선제압을 해버린 거죠. 옛날부터 한국 방송에서는 어르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과 가족의 배고픔을 달래줄 식량을 구하고자 잉어를 찾으러 다니면서 겪는 다양한 우여곡절이 담긴 스토리들이 많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잉어는 몸을 보신하는 식재료로 주로 잉어뼈와 살을 푹 고아낸 형태로 엽산, 철분, 단백질이 풍부해서 임산부 보양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멸종위기 1급인 수달들의 먹거리가 되어준 백년어는 일부 농업 방식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돈을 들이면서까지 잉어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째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잉어들과 상생할 수 있는 것인지 부러워할 뿐이죠. 한국은 언제나 기존에 있던 것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역량과 생각의 전환으로 모든 것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른 사례를 봐도 미국과 한국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건너온 베스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됐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게 보양식으로 유명한 가물치가 미국에 건너가서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돼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세상에 필요 없는 생명체는 없다라는 마음으로 버려지는 생명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베스를 업사이클링하는 노력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반 베스라는 물고기를 먹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더럽다, 맛이 없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이거 다른 방식으로 먹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활용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베스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로 베스가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 타우린과 오메가3를 이용해 현재는 반려동물 간식을 만드는 재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강아지들은 원래 몸에서 자동으로 타우린이 합성이 되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 아예 자연적으로 타우린이 합성되지 않아 꼭 섭취를 통해 영양분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걸 캐치한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현재 가물치는 미국에서 공포영화에 등장할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지며 2000년대 미국 하천에 유입된 이후 막대한 돈을 투자해 대대적인 박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시아 잉어뿐만 아니라 가물치와의 전쟁도 벌이고 있는 셈이죠. 뉴욕타임스는 스네이크 헤드 피쉬가 조지아에서 발견됐다. 당장 없애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하며 미국 하천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공포의 물고기를 끔찍하게 표현했는데요. 내무부 장관 게일 노턴은 가물치는 개걸스러운 포식자라 표현하며 이 물고기의 수입이나 미국의 각 주간의 이동을 금지하는 안을 내놓기도 하며 어떻게 해서든 가물치의 씨를 말리려 혈안이 돼 있습니다. 미국은 왜 한국처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문제를 없애기만 급급한 것일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반면 최근 한국에서는 강물에 살면서 가재, 개구리, 곤충 심지어 물새와 작은 뱀까지 잡아먹으며 한국의 생태계를 교란시켰던 베스가 새로운 먹거리로 소비돼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돈을 들여버리던 베스가 고품질의 식품 원료로 탄생할 수 있었던 건 모두 한국인들의 끈질긴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특유의 비린내로 외면받았던 베스와 블루길은 현재 연육과 어육 개발에 성공해 흰살 생선과 비슷하고 맛이 좋다는 인식이 확산됐죠. 이 산업화가 성공할 경우 전국적으로 2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되니 이제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닌 듯한데요. 가까운 미래에 우리 한국에서는 맥주를 마시면서 쥐포 대신 베스포를 먹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